안녕하세요. 퇴사한 정 차장입니다. 혹시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사까진 모르겠고 딱 1년만, 아니 단 1개월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한 번만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만으로 23살에 LH공사에 입사해서 16년을 넘게 다니면서 잠깐만 멈춰 세우고 싶다는 생각,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다들 부러워하는 든든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 보니 사실 저조차도 쉽게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저는 2024년 3월에 인생 최고의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뜯어말렸던 퇴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퇴사를 했는지 그 이유와 과정들을 좀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기업을 퇴사한 첫 번째 이유는요, 지역 순환 근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인사 발령이 나는데요. 본사를 포함해서 지사들이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 전국 어디라도 발령이 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매년 이맘때면 정기 인사를 앞두고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는 어디로 발령이 날까? 이 부서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본사로 발령이 나면 어쩌지? 튕기면 어쩌지? 발령지가 문서로 뜰 때까지 엄청 마음을 졸였어요. 잘 버티면 5, 6년까지도 한 지역에서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대부분 자신이 원해서든 발령이 나서든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주 지역과 연고를 아예 반영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요. 매년 말에 가고 싶은 지역을 1에서 3순위 적어서 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있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갈 자리를 직접 알아보고 부탁해야 되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같은 지역 본부 내에서도 현장이나 작은 단위의 사업본부로 발령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에 내가 어디서 살게 될지, 어디서 근무하게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상황들이 매년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우려한 대로 완전히 멀리 발령이 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발령이 나면 합숙소 생활을 하거나 그 근처에 집을 얻어서 지냈어요. 가장 기본적인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니 매년 걱정과 불안이 컸던 것 같아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발령이 나고 적응을 좀 하고 나면 한 7, 8개월 정신없이 또 바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인사 시즌이 돌아오면 또다시 불안해지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직장이 한 위치에 정해져 있는 분들이 더 부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의 부담이었어요. 어찌어찌 해서 인사 발령까지는 원하는 대로 아니면 적어도 감내할 수준으로 잘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부서 배치, 업무 분장이 남는데요. 매번 하던 일을 쭉 계속하는 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2, 3년에 한 번씩 어떨 땐 매년 업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어요. 더군다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또 전공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점점 더 열악해지는 근무 환경 속에서 쏟아지는 민원들까지 다 챙겨가며 생전 처음 만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참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회사에서 거의 10년을 막내로 지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신입사원들이 줄줄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 저같이 이제 막 차장이 된 입장에서는 함께 일할 직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전공과 무관한 업무 분장, 또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 새로운 지역에서 혼자 버텨낸 이런 시간들이 제가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시간이 없는 삶이었어요. 사실 이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똑같은 문제겠지만요. 대부분 공기업, 공무원 하면 다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널널한 업무에 월급도 따박따박 나온다고요. 하지만 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떤 회사를 다니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공기업도 바빠요.
민원도 많고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는 일들은 시간에 맞춰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회의 자료, 요청 자료 등 각종 자료 작성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정말 조직 문화가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회식 번개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야근 문화, 그리고 윗분들 의정까지 더해져서 업무 외적으로 평일에는 개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만으로 23세 입사했으니까 20대, 30대를 그렇게 회사에 갈아 넣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신입이니까, 일이 서투니까, 아직 대리니까, 아직 과장이니까 이렇게 바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장이 돼 보니까요. 그리고 17년 차가 돼 보니까요.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딱 40이 되는 시점이 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대도 가고 50대도 가겠구나. 정년퇴직을 하는 60대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나의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젊은 시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사한 4번째 이유는 바로 시대 변화와 제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공기업에 입사한 후 이런저런 힘든 점은 있어도 정년이 보장된다는 사실 하나로 큰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잘리진 않겠지,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 하며 회사 안에서 안주하며 살았어요. 이 회사를 정년까지 다닐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버티고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든 해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당장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텨낸다고 한들 60대가 되면 퇴직 후 또 다른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은 필수인 거죠. 어차피 한 번은 새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면 그게 지금이면 어떨까? 그렇다면 지금 내 나이 40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빠른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여유롭게 누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상이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저 버텨내는 삶, 어쩔 수 없이 해내는 삶이 아니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회사가 아닌 나만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안전한 세이프 존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회사 일만으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다른 시도는 엄두도 못 냈던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내가 잘하는 게 있을 텐데 난 뭘 좋아했지? 이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퇴사를 선택한 마지막 이유는 다 떠나서 내 인생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어렵게 차장으로 승진한 후에 첫 발령지에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제대로 했어요. 전공도 아닌 생전 처음 해보는 토목감독 업무를 저 혼자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담당했던 현장도 너무 많았고요. 거기에 새로 착공하는 단지에 아직 준공 마무리가 안 된 현장까지 이건 매일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변에는 물어볼 사람도 함께 헤쳐나갈 사람도 없었어요. 이러다 내가 큰 병에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사실 죽을 것 같았어요. 극한 상황으로 몰리니 그제서야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라는 자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위해, 살기 위해 인생 최고의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2024년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퇴사를 해보니 더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치만 내가 몇 년을 회사에서 더 버틴들 행복했을까? 그 삶은 지금 편안할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대답은 당연히 NO이고요.
어차피 회사를 다녔어도 힘들고 퇴사를 해도 힘들다면, 또 정년퇴직까지 버틴들 60대에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한다면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마음이 딱 섰을 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퇴사를 하고 나니 다들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왜 퇴사까지 했냐고요. 회사 밖은 정글인데 이제 어떡하려고 하냐고요. 하지만 저의 선택의 결과는 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도전하고 그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온전히 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에는 성공할 사람이니까 오늘도 다시 힘을 내봅니다. 오늘은 저의 퇴사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퇴사 후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